9월에 10만 원씩 주는 민생회복지원금. 나는 과연 받을 수 있을까요? 소득 상위 10%를 뺀다는데 우리 집은 해당될까요? 안 될까요? 낡은 냉장고나 세탁기를 바꾸면 최대 30만 원까지 현금으로 돌려주는 으뜸 효율 환급 사업이 다시 시작됐다는 소식은 들으셨나요? 여기에 더해 내 은행 통장의 안전 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2배 오르는 중요한 변화까지. 요즘 우리 살림과 관련된 굵직한 소식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정보가 너무 많고 복잡해서 하나하나 챙기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죠.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했습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핵심 정보들을 한 곳에 모아 여러분이 놓치는 혜택 하나 없이 모두 다 챙겨가실 수 있도록 완벽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하나로 돈 버는 정보 확실하게 얻어가세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 바로 내 돈 10만 원이 제가 되어 사라지는 것을 막는 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결론부터 아주 명확하게 뇌리에 박히도록 말씀드릴게요. 2차 지원금 절대 자동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건 단순히 못 받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가가 이미 여러 번 앞으로 배정해둔 10만 원을 내가 신청이라는 단 한 번의 행동을 하지 않아서 내 손으로 직접 소멸시켜버리는 겁니다. 내 몫으로 차려진 밥상을 내가 발로 걷어차는 것과 똑같은 일이에요. 신청 마감일인 10월 31일 자정이 지나면 이 권리는 완전히 영원히 소멸됩니다. 다시는 이 신청도 구제 방법도 없습니다. 그냥 내 돈 10만 원이 유령돈이 되어 사라지는 겁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지원금이 있었죠. 그때 정말 똑같은 이유로 지원금을 놓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과거 전국민 재난지원금 신청을 놓쳤던 분의 이야기를 어렵게 들어봤습니다. 이번 민생회복지원금 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되겠죠.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황당하죠. 1차 때 다 신청해놨으니까 당연히 다음번에도 자동으로 될 줄 알았어요. 뉴스에서도 준다고만 했지 또 신청해야 한다고는 크게 못 들어본 것 같고요. 맨날 바쁘게 일하다 보니까 날짜 가는 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나중에 아내가 여보, 우리 지원금 왜 안 들어왔지? 해서 찾아보니까 이미 끝났더라고요. 아내랑 아이 얼굴 보기가 미안했죠. 그냥 못 받은 게 아니라 제 손으로 버린 돈 같아서 더 속상해요. 그 돈이 무슨 큰 돈이냐 할 수도 있지만 그때 같은 때에 그게 어딥니까? 정말 억울하고 속상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연이죠. 자, 그럼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정확히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신청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또 한 가지 고민에 빠지십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로 받는 게 좋아요? 아니면 지역화폐로 받는 게 좋아요? 이건 정답이 없습니다. 다만 내가 어디에 더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 선택지의 장단점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 들어보시고 나에게 맞는 걸 고르시면 됩니다. 먼저 나는 10원이라도 더 이득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가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이중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에서 준 지원금을 쓰면서 동시에 내가 쓰는 카드 자체의 할인이나 적립 혜택까지 함께 챙길 수 있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 제가 마트에서 5% 할인해주는 카드로 지원금을 쓴다고 생각해보세요. 10만 원어치 장을 보면 지원금 10만 원이 나가는 동시에 카드사에서 5천 원을 추가로 할인해주는 겁니다. 나라에서 준 돈으로 공짜로 장보고 카드사에서 덤으로 5천 원 용돈까지 받는 셈이죠. 실제로 1차 때는 카드사별로 1, 2% 캐시백 이벤트를 추가로 진행했는데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카드형 소비 쿠폰 이용자의 38%가 이런 추가 혜택을 받았다고 합니다. 반면에 나는 혜택 조금 덜 받아도 괜찮으니 이 돈이 우리 동네 어려운 자영업자들에게 직접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역화폐가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지역화폐는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는 쓸 수 없고 우리 동네 덕집, 정엽점, 미용실 같은 작은 가게에서만 쓸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내 소비가 우리 동네를 살리는 아주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선택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신청 방법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9월 22일부터 카드사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오프라인 신청은 신분증을 가지고 은행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시니어분들은 주민센터에서 직원 도움을 받으시면 가장 간단하고 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가족이 대신 갈 때는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두세요. 그리고 드디어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과연 나는 지원 대상일까? 이 복잡할 상위 10% 기준을 제가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소득을 나누는 기준은 바로 건강보험료 납부액입니다. 나라 입장에서는 건강보험료가 국민들의 경제적인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경제건강검진표 같은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가구입니다. 지원금을 줄지 말지 결정할 때 나 혼자만 보는 게 아니라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사는 것으로 나오는 우리 집 식구 전체를 한 묶음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즉, 나 혼자 소득이 적다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라에서는 가구라는 한 팀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내는 건강보험료를 모두 더한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그럼 그 기준 금액이 도대체 어느 정도였는지 작년 자료를 예로 들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마치 아파트 관리비가 평수마다 다르듯이 이 기준도 식구수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우리 집 고지서랑 한번 비교해보세요. 먼저 2인 가구, 그러니까 부부 2분만 계시거나 부모님과 자녀 1분이 사는 집은요, 가구 전체의 월 건강보험료를 약 28만 원 정도보다 많이 내면 상위 10%에 해당될 수 있었습니다. 자녀가 1명 있는 3인 가구는 기준이 조금 올라가서 월 약 32만 원 정도였고요. 가장 일반적인 4인 가구의 경우에는 월 약 35만 원 정도를 넘으면 이 집은 살림이 넉넉하구나 하고 본 겁니다. 혹시 자녀가 많은 5인 가구라면 기준이 월 약 38만 원 정도로 더 높아졌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금액은 작년 기준이고 참고만 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정확한 2025년 기준은 9월에 발표될 예정이니 제 채널을 구독하시면 제가 가장 먼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이의 신청 제도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작년엔 아들이 같이 살아서 건보료가 녹았는데 올해 초에 결혼해서 분가했어요 하는 분들은 가구 구성원이 바뀌었으니 반드시 주민센터에 가서 우리 집 사정이 이렇게 바뀌었으니 다시 한번 봐주시오 하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중요한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으뜸 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입니다. 요즘처럼 전기세 무서울 때 오래된 가전제품 바꾸고 싶어도 가격 때문에 망설이셨던 분들 많으시죠?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돈을 돌려주는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이건 민생회복지원금과는 전혀 다른 별개의 혜택입니다. 그러니 둘 다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혜택이냐면 에너지 소비 효율이 1등급인, 즉 전기를 가장 적게 먹는 착한 가전제품을 사면 내가 낸 돈의 10%를 다시 현금으로 돌려주는 사업입니다. 한 사람당 최대 3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200만 원짜리 1등급 냉장고를 샀다고 해볼게요. 그럼 200만 원의 10%인 20만 원을 제 통장으로 다시 돌려받는 겁니다. 만약 300만 원짜리 1등급 에어컨을 샀다면 최대 한도인 30만 원을 돌려받는 거고요. 더 좋은 건 이건 개인별 한도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 집에 4인 가족이 산다면 아버님 이름으로 30만 원, 어머님 이름으로 30만 원, 아들, 딸 이름으로 각각 30만 원씩, 이론적으로는 한 집에서 최대 120만 원까지도 환급받을 수 있는 엄청난 혜택입니다. 어떤 제품들이 해당되냐면요.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TV, 제습기, 의류 건조기 등 우리가 집에서 쓰는 거의 모든 큰 가전제품이 포함됩니다. 이 사업은 이미 7월 4일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7월 4일 이후에 1등급 가전제품을 사신 분이 있다면 지금 당장 영수증을 챙기셔야 합니다. 환급 신청은 8월 중에 으뜸효율 홈페이지가 열리면 그때부터 하실 수 있습니다. 예산이 다 떨어지면 끝나버리는 사업이니 가전제품 바꿀 계획이 있으셨던 분들은 서두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민생회복지원금 10만 원에 으뜸효율 환급금 30만 원, 이것만 잘 챙겨도 한 사람당 40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아낀 우리 돈을 안전하게 지키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예금자 보호제도입니다.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2배나 껑충 뛰어오릅니다. 하지만 이 1억 보호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함정은 보호받지 못하는 상품입니다. 은행 이름만 믿었다가 평생 모은 돈을 잃을 수도 있죠. 퇴직금 중간정산 받은 걸 은행에 예금하러 갔었어요. 창구 직원이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예금은 의미가 없다고, 원금 손실 위험은 거의 없으면서 이자는 훨씬 더 높은 상품이 있다고 추천하더라고요. 은행 직원이 그렇게 말하니까 당연히 안전한 줄 알았죠. 그게 특정 금전 신태지라는 건 나중에 알았어요. 몇 년 뒤에 그 은행이 부실해지면서 문제가 터졌는데 제 돈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인데 은행 이름만 믿고 맡긴 쟤밖에 없는데 한순간에 수천만 원을 날리게 생긴 겁니다. 누구를 원망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밤에 잠이 안 옵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이분의 실수는 단 하나, 은행에서 파는 건 모두 예금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여러분, 펀드, 신탁, CMA, 변액보험 등은 절대 예금이 아닙니다. 자, 이제 약속했던 시간입니다. 영상 마지막까지 집중해주신 여러분들을 위한 특급 보너스 팁입니다. 이 제도를 역으로 이용해서 이자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이죠. 바로 저축은행 스마트하게 활용하기입니다. 보통 저축은행이 시중은행보다 예금 금리를 1~2% 정도 더 줍니다. 1억 원 예금자 보호는 저축은행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즉, 1억 원 한도 내에서라면 저축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이 시중은행에 맡기는 것과 법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안전성을 보장받으면서 이자는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진짜 전문가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저축은행 연합회 소비자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면 각 저축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나타내는 BIS 비율이라는 걸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일종의 은행 건강 성적표인데 금융감독원의 권고치는 8%입니다. 이왕이면 이 수치가 10% 이상으로 튼튼한 우량한 저축은행을 골라 맡기는 게 마음이 훨씬 더 편하겠죠. 오늘 영상의 핵심 잊지 마세요. 9월에 신청하지 않은 10만 원은 나중으로 2월 되는 돈이 아닙니다. 그냥 사라지는 돈, 버려지는 돈입니다. 그리고 1등급 가전제품 사시면 10%, 최대 3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하세요. 단 3분의 행동으로 내 돈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미션 하나를 드릴게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부모님이나 소중한 지인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셨다면 댓글에 미션 완료 또는 사랑하는 엄마에게 알려드렸어요 라고 남겨주세요. 댓글창에 우리가 함께 만드는 선한 영향력으로 가득 차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오늘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이 사실을 잘 모를 것 같은 주변 분들에게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공유 하나가 그들의 소중한 돈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필수 정보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자선은 소중하니까요.